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형큐의, 응용을 한번 살펴보고, 바로, 원형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형큐의 응용은 보통, 이런, 어, 운영체제 안에 CPU가 있을 거고, 그 CPU가 해야 될 작업들을 큐에다가 집어넣고, 그 큐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CPU로 가져와서 CPU가 처리하고, CPU가 처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큐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오케이. 자, 이제는 원형 큐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형 큐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형 큐를 살펴봤는데 선형 큐는 값을 이렇게 프론트와 어, 자, 프론트와 리어로 이제 값을 관리했어요. 이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음, 마이너스 1, 0쭉 해가지고 n-1까지 이제 값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프론트가 있고 리어도 있고 프론트와 리어가 있고 값을 넣으면은 리어 값을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옮기는 것들로 이렇게 그리고 옮겨서 관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프론트가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 리어가 여기까지 다 왔어요. 가득 찼어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솔루션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예를 들어서 프론트 앞에 공간이 빈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옮겨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옮겨주는 일은 아주 번거롭죠. 아주 번거로워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얘가 프론트가 여기고 여기에 3, 4, 1, 7. 그리고 얘는 자리여고. 자, 공간이 지금 두 개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리어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값을 넣을 공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이 꼬리를 쭉 당겨와서 여기 앞에 얘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연결시키고 나서 이 이 리어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새로운 값을 이번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 방법을 우리는 원형 큐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형 큐를 이용하면 이 선형 큐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원형 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선형표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동일하고 몇 가지만 좀 달라진다. 그래서 원형표 구조는 지금 보는 것처럼, Q의 전단과 후단, 전단, 후단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프론트와 리어예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똑같죠? 두 개의 변수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의 앞 인덱스,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값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한다? 리어에다가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 집어넣고 예를 들어 또 B 집어넣고 그러면 집어넣을 때마다 리어가 집어넣는 곳의 위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곳의 위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프론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프론트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첫 번째 값인데 그 첫 번째 값보다 한 칸 앞에 있죠. 오케이. 자, 원형표 동작을 한번 봅시다. 초기 상태부터 한번 보면 아까 그러니까 선형 큐하고 달라지는 점이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데 선형 큐는 시작할 때 프론트와 리어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0, 1, 3, 4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형 큐는 얘를 어떻게 쭉 끄집어 당겨서 여기하고 연결을 시켰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 자체가 없어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가 없고, 그래서 초기화 상태는 둘 다, 0을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0번 인덱스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값을 한번 넣어 봅시다. inq 한번 해볼게요. 자, inq, a라는 값을 inq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리어에다가 넣고, A 집어넣고. 그리고 B 한번 해볼까요? 자, B 인큐. 아까하고 똑같죠? B 집어넣고. 자, 근데 만약에 삭제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 삭제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프론트 한 칸 전가하고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그리고 C 삽입해주세요. 네, 삽입하면 돼요. 그리고 D 삽입해주세요. D 삽입하면 돼요. 사실 뭐 아까 프론트하고 그 선형표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근데 달라지는 게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렇죠. 꼬리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원형으로 만들었고, 근데 초기화할 때 프론트와 리어를 둘 다 0으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얘는 꼬리하고 머리를 연결했기 때문에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1 인덱스 없으니까 초기화할 때는 둘 다 0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공백 상태와 포화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르다. 자, 한번 볼게요. 공백 상태는 어, 프론트와 리어가 둘 다 똑같으면은 인덱스가 똑같으면 공백 상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선형표하고. 그래서 공백 상태는 다시 똑같아요. 근데 포화 상태를 그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보면 이 원형 큐는 포화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이 이 상태를 포화 상태로 관리를 해요. 자, 공백 상태는 이 상태이고 둘 다 똑같으면 공백 상태인데 포화 상태는 이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프론트가 있고 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리어를 여기다가 한 칸 더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아까워서 채우게 되면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공백인지 가득 찼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원형 큐에서는 한 칸이 좀 아깝긴 하지만 얘하 공간은 그냥 비워둬요. 그래서 비워둬서 자,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부르고 이런 상태는 원형 큐에는 이 상태는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상태가 되면은 오류가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론트와 리어는 그냥 공백 상태입니다라만 관리해요. 네? 공백 상태이다. 자, 그래서 공백 상태와 포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한 칸을 비워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가 포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 조건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의 프론트를 맥스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하고 리어를 플러스 1 해서 맥스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이 똑같으면은 공백 상태가 되는 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수식으로 우리는 포화 상태인지 공백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뭐, 어, 저기 뭐야. 이 인덱스가 얘가 0이 아니고 그쵸. 얘가 인덱스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인덱스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인덱스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론트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프론트와 리어가 옮겨 다니면서. 자, 얘가 2고, 얘가 인덱스가 1이면은 이것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포화 상태는 이런 수식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론트를 맥스 사이즈로 나누면은, 지금 맥스가 이 원형 큐는 전체가 0부터 7까지 8이니까 8을 어, 이 프론트가 지금 인덱스가 2죠. 2를 8로 나눈 나머지도 2죠. 얘는 리어 플러스 1. 그래서 1 플러스 1을 맥스 사이즈로 8로 나누면 뭐 당연히 이겠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 값이 같아져요. 값이 같아진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포화 상태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어, 그 선형 큐와 차이점이 이 차이점 그리고 초기화가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조금 낼 것 같고, 인큐는 이렇게 그러니까 q 이닛은 이렇게 돼, init q는 이렇게 되죠. 아까 봤듯이 프론트하고 리어를 둘 다 인덱스를 0으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q가 empty인지 풀인지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아까 조건이 봤죠? 프론트와 리어가 똑같으면 empty이고, 이 상태면 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죠? 그림으로 봤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프린트 출력하는 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거하고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인큐하는 거하고 디큐하는 거를 살펴볼 건데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좀 다른 부분만 볼게요. 자, 이제 풀, 그쵸,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3, 5, 7, 8, 9까지 왔어요. 자, 얘가 리어고 얘가 만약에 프론트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가득 찬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데이터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리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공간이 하나 남아있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 이때는 보면 리어를 플러스 1하고 리어를 플러스 1을 해야지 리어를 증가시킬 거니까. 근데 맥스 q 사이즈로 어떻게 한다? 나머지 연산을 시켜요. 자, 왜냐하면, 이거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고, 그 다음이 인덱스가 6번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0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 하고 얘가 0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크기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해야지 얘가 6이 안 되고 0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듈러 연산,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으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 연산하게 되면 5 플러스 1, 얘를 나머지 연산 얼마? q 사이즈가 6이니까 6. 6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0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인덱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네, 이 예제에서는 내가 4이고, 4 플러스 1, 나머지 6이니까, 실제로는 5가 되겠죠?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값을 집어넣을 거야. 이 리어를 계산해서 계산된 리어에다가 값을 집어넣겠다. 자, DQ는 마찬가지로 empty인지 살펴보고 empty면은 공급 상태입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DQ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인덱스 관리를 어 프론 플러스 1하고 얘를 맥스 사이즈로 나눠줘야지 얘도 0, 1, 2, 3, 4, 5, 6, 5까지 왔다가 다음 인덱스는 0이 돼야 되는데 이 다음 인덱스 6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연산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엄밀히 따지면 DQ에서, DQ, 엄밀히 따지면은 DQ에서, 뭐 예를 들어 4개만 있다고 가정하면, 3, 4, 7, 8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비어 있고,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프론트고 얘가 이제 리어잖아요. 얘가 이제 프론트고 얘가 리어면은 자 프론트는 한 칸 증가시킬 거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리턴 그러니까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해 주는 거죠. 반환해주고 여기에 있는 값을 실제로는 지우지 않죠. 그냥 사실 그 값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우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우려면 뭐 그게 뭐
영어로 채우고 뭐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시 사실은 인덱스만 관리하고 여기 있는 값은 다시 그대로 남아 있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를 잘 관리해서 그 값을 우리가 따로 지우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서 하는 일은 q 만들고 초기화하고 printf에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반복문 돌면서 풀이 아니면은 계속 반복문 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값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계속 값을 집어넣는데 풀이 아닐 때까지 계속 집어넣겠죠. 계속 그래서 뭐 3, 5, 7, 2, 4 이까지 집어넣고 다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반복문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empty 빈 공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여기 있는 Q에 있는 값을 다 이제 한 번씩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고 그거를 출력까지 해보는 걸로 출력해보고 모두를 끝낼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스 코드가 실행되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Q에 값 집어넣고 Q에 한 칸 10이라는 값 집어넣고 20이라는 값 집어넣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 10, 20, 30, 40 이렇게 값이 들어오고 23 끄집어낼 때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집어넣는 단계와 끄집어내는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형 큐도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봐야 된다. 해보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큐와 원형 큐의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Q에 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Q에 응용하는 부분을 이제 뭐 코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Q 코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앞에 붙여 넣어야겠죠? 붙여놓고. 얘가 하는 일은, 1부터 100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이 I 값이, 어, I 값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100번 반복을 하면서, 100번 반복을 하면서 어떤 의미의 랜덤 값을 가져와서 그 랜덤 값이 5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다시 그 랜덤 값을 Q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Q를 출력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또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걔를 Q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데이터를. 끄집어낼 거고, 그리고 Q 프린트해서, 저기 뭐야, 큐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응용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의 배수와 10의 배수일 때를 보면 5의 배수일 때는 값을 집어넣고 10의 배수일 때는 값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5의 배수는 10의 배수보다 2배 많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인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DQ를 할 거고. 자, 이와 같은 응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